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을 장기 전세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봤자 라는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당정이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 규제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요.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그래서 2+2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연 5% 이내만 임대를 올릴 수 있다. 세 번째, 전월세 신고 의무화. 이를 통해서 세 가지 내용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임대사업자를 하신 분들이 어차피 임대사업을 해야 되고 어차피 증액 제한에 걸리니까 장기로 임대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올려받겠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작됐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쏟아지는 건 아니고요. 시작됐다. 이런 식의 시장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는 같아요. 이게 별로 예상치는 못했지만 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기사로 보니까 좀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 지금 이 아파트에 전세 매물 몇 개 있어요. 몇 개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료가 나올 만한 근거도 없는 거야. 애초에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신규 입주 아파트는 1000세대 아파트야. 그럼 전세든 월세든 적어도 300~400개, 그렇죠. 400~500개 물건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입주할 물건 빼고. 그럼 400~500개 중에 보면 내가 거주해야지라고 또는 2년 뒤에 거주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분양받으신 분 또는 조합원분들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뭣도 있냐면 난 여기 들어와 살 일이 없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야. 전세 놓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주택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이 많이 있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입주할 때 그럼 임대사업자를 내놨기 때문에 입주할 때 임대료 책정하는 부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임대사업자 지금 준공공 8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더 전에 내신 분들은 4년짜리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임대료 규제 5% 상한 규제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첫 세팅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첫 세팅이 중요해. 엄청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쇼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 가서 나는 네가 8년 살게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안 올릴 수도 있어. 나는 요번 한 번 전세 세팅해서 요거 잔금 밀어넣으면 네. 저는 8년 뒤에 있다가 좋은 금액에 팔 겁니다.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시는 대신에 시세보다는 전세를 좀 더 주세요. 2~3천 더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전세 가격이 아주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천, 1억까지도 시세보다 더 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안 올리는다고 특약 달아서 전세 계약서 써드릴게요. 이제 이런 물량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쌓이니까. 이제 지금 여기 기사에선 장이라든가 고덕 그라시움 이런데 지금 올가을 입주 물량들 많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얘기다.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런 중공업 임대사업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존 아파트들에도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존 아파트 임대인들도 당연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제한이에요. 그렇죠. 그냥 세입자한테 8년 사는 조건으로 전세 좀 더 주고 사시고 중간에 안 올려드릴게요 하면 세입자들이 받아볼 만하잖아. 지금은 조금 높게 들어가긴 하지만 뭐 앞으로도 안 올리고 그냥 이 금액으로 계속, 예를 들어 학군이 좋은 동네야. 그래서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보내야 돼. 지금 애가 초등학교 뭐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학교 옮기고 고등학교까지 잘 이렇게 가고자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8년 딱 픽스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 대학교 볼 때까지 그냥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또 대학교 가고 하면 자유로워지니까.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금 안 올리고 계속, 이게 전세금 안 올리고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사를 안 가도 되는 부분도 사실은 안정이 돼요. 그렇죠. 이게 이 임대 증액
계약을 못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세입자한테 계속 살게 해주라는 의무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해볼 만하지. 예. 이 사실 이 얘기가 나오는 근본의 이유를 좀 보면 전세 물량이 없고요. 전세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장기 전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의외죠. 자, 이게 또 왜 그러는 거냐면 보면 이래요.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초기에 누가 비싼 데 들어가고 싶겠어요. 어쨌든 안정적으로 8년을 살 수 있다라는 조건도 메리트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잡을 이유가 없어요. 뭐 2년 단위로 계속 어차피 돌아다니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러는 거죠. 초기에 이제 전세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2년짜리 물량이 다 빠졌어. 남아 있는 거는 8년짜리야.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 근데 어떻게 갈 데가 없어. 그럼 잡았어. 그럼 받아야 돼. 그럼 받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전세 못 가격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주변에 소문 쫙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근 지역도 다 우리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냐 이렇게 내는 게 그런 사유도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근데 물량이 없을 때는 그런 거고 네. 물량이 많을 때는 물량이 많을 그러면 때는 이제 고액 전세라서 못 빼는 거 못 아니야? 빼죠. 그것도 못 빼죠. 네. 시세껏 가는 게 답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전세 가격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쟁점은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세입자를 구하고 장기 임대의 조건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상황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입자 보호 정책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정책을 엎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소수의 물량이 나오는 것뿐이다. 전국적인 단위로 보아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정책이다. 라는 얘기가 두 개가 지금 맞서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이게 정책이고 아니고 이미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안 바뀌어. 이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네. 바뀔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 그게 아니고 임차인 보호하겠다는 지금 세 가지 규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에 이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등에 따라서 네. 이제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입자들이 임대인들이 먼저 가격을 먼저 올리려고 선수 치는 하니까 거다. 선수 치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그래요. 안 하겠어?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그냥 아까 앞선 얘기에서 했잖아. 내 생각이시겠지 않아. 이게 공분 국민의 원념 공분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흔들기 어떤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갈 거라고. 근데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분양가 상한제 발표하면 가격 상승이 될 거라고 지금 학계든 언론이든 다 떠들었죠. 그렇게 되고 근데 있잖아. 밀어붙였잖아요. 정부가 실수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실수했다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더 해칠 수 있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밀어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힘센 사람이 어떻게 다 목소리 큰 사람이 나는 다 하는 건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별별 수다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강제하게 되면 전세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하면 일시적으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이펙트가 처음에 있는 게 끝나고 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옵션이 생기는 거니까 세입자 보호는 그러니까 한 번 불안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입자가 옵션을 들고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저는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나 또 세입자 포지션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런 거고 세입자 포지션에서는 요구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 그렇게 다르다는 거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그닥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조금 되게 신중하게 판단을 전세 물량이 했으면 좀 많을 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그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이렇게 8년 임대해 주는 대신에 장기 임대해 주는 대신에 보증금 좀 더 내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세입자들이 이걸 받을까 말까. 이 받는 게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오히려 왜냐하면 1억 이게 주고 2년 뒤에 전세금 엄청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 2년 뒤에 전세금이 오를 수도 있는데 과연 더 준 만큼 올라갈까? 그리고 또 중간에 5% 증액 제한 이거에 그렇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근데 중간에 만약에 주인이 마음이 안 좋아. 음. 그래서 너한테는 안 줄래. 이사 가라. 만약에 아니,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어.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그러면 또 이사 나가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본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 임대 그 중개 보수도 본인이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8년이니까. 임대인이 내야지. 그렇죠. 어.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이 임차인 내야죠. 둘 다 내야지. 임차인이 내야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8년 계약인데 계약을 완성을 못 시켰으니까. 중간에 나갈 때 위약이죠. 중간에 나가면 그럼요. 그거에 대한 비용도 안 지금 받는 게 만만치 낫다.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네. 예. 장기 계약이 앞으로 내가 이 집에서 8년 살지 어쩔지 모르는 건데.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운 기대했던 거지만 좀 놀라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느 쪽으로 향방이 움직이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한 채 팔아서 10억 넘게 양도 차익을 벌으신 분들이 무려 1만 건에 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년 동안 주택 한 채를 팔아서 10억 이상 차익을 본 사람 3명 중에 1명은 또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